월가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추동훈 특파원의 월스트리트뷰 12월 10일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도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를 찍기 시작했고요. 눈도 살짝 오는 등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죠. 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야기와 50년 만에 노조 생긴 스타벅스의 미래, 그리고 불씨 꺼진 오미크론, 이제 연말 산타랠리까지 남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무려 1969년 이후에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뉴스입니다. 오늘 노동부에서 오전 8시 30분에 발표를 했고요. 지난주입니다. 11월 4일자까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4천 건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보면 헛갈리실 텐데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가 내려가는 게 작년이고요. 올해는 요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최저점을 기록했다는 거고 요때가 언제냐면은 작년 3월이죠.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던 시점 직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던 그림입니다. 자, 사실 매주 지금 이러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게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로 복귀하고 있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로이터가 이번 주에 전망치 21만 5천이었는데 한 3만 정도나 적은 숫자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년 8월 첫째 주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사실 2주 전만 해도 또 유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2주 전에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는데 이거는 19만 9천 건이었고 지금보다 한 만 건 이상 많긴 했죠. 이게 69년 11월에 비해서 그만큼 적었다는 건데 한 두 달에 앞서져 있는 69년 8월 대비 다시 또 그 기록을 갱신한 겁니다. 이번 주에요. 자, 팬데믹의 위기가 정점이 끝났다라고 이 내용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지지난주에 이런 실업수당 건수가 반등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커졌는데 일주일 만에 이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즉 오미크론이나 이제 팬데믹의 변이 바이러스 등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짧게 간다는 거고요. 아까 그 봤던 거 표가 중첩된 거를 여기 하나로 합친 겁니다. 이게 제 작년 초고요. 작년 초에 이 숫자가 나왔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꾸준히 줄어들어 지금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얼마냐면 52년 만에 최저치라는 거죠. 자, 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점엔 610만 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실업수당 접수 건수가요. 지금 18만까지 들어갔으니까 30배 이상 많은 거죠. 그리고 2019년 평균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019년 즉 코로나 직전엔 22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즉 평년보다도 지금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더 줄어든 거죠. 그만큼 이제 고용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보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뉴스라는 것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금방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18만 4천 건이었고 2주 이상 연속해서 이러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거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192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1주 전에 195만 명보다 3만 명가량 감소한 것이죠. 즉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제가 좀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거의 올해 거 기록을 다 가져온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해 2주차죠. 제뉴얼이 9일, 1월 9일에는 90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근데 이만큼 갔던 게 올해 최고치였고 그때 이후로는 점차적으로 꾸준히 계속 줄어든 것입니다. 계속 줄어들어서 최근 10월 이후에도 계속 줄어들었었는데 지난주 한번 반등했죠. 왜 때문이죠? 오미크론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잠깐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런 반등세가 가속화된다면 다시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일주일 만에 무려 4만 3천 건이 감소한 것이죠. 즉 이제 오미크론 변수의 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안도감이 생기는 뉴스라는 겁니다. 자, 경제 정상화가 머지않았다라는 것인데 가파른 하락을 했고 여기 이안 셰퍼슨 판대온 수석 애널리스트가 이러한 자료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GDP 성장률이 반등하고 여전히 부족한 인력 공급 상황을 이번 데이터가 잘 반영했다는 거죠. 즉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는 기미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일자리 부족이 많이 있다. 즉 그만큼 실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뉴스에서 정리도 해드렸었는데 11월 일자리 고용 지수가 21만 개에 그쳐서 시장 전망치인 55만 개보다 절반도 안 됐다라는 뉴스를 제가 정리해 드린 적이 있죠. 이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 루프키 이제 FWD BON 본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말을 했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일자리의 간극이 크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제는 필요한 일자리의 그 자리들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단순 노동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도 역시 부족한데 이제는 기술적인 영역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업무에서 필요 없었던 재택으로도 근무가 가능한 형태의 일자리라든지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진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과 실제 가용 인력 간의 미스매치가 우려된다라는 것이 조금 최근의 트렌드에 대한 현상을 좀 분석한 내용이고요. 자, 결국에는 지난주의 데이터와 이번 주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이 줄어들고 일자리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공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용이 확대될 것이면 결국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건데 어쨌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계속 임금을 조금 요구를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려 할 거고요. 일자리에 가려는 사람들 역시 지금은 그런 좀 당근이 있어야지만 가려 한다는 겁니다. 결국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도 지금 계속 수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지금 페드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시장의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장 부작용을 지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크루스 루프키는 요거에 대해서도 같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임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계속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발표된 데이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정리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50년 만에 첫 노조 생긴 스타벅스 이야기입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요. 자, 스타벅스가 창업한 지 50년 됐는데 그 처음으로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뉴욕주에 있는 버팔로점이고요. 여기 뭐 뉴스 좀 해외 뉴스나 스타벅스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아시는 부분인데 몇 달 전부터 여기에서 노조를 만들겠다라는 직원들의 주장과 이제 계획이 발표됐었고 이걸 놓고 이제 스타벅스 측과 사측과 노측의 굉장한 줄다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이제 현지 기사로 오늘 뉴스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노조 형성 여부는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이런 걸 지금 주관해가지고 할지 말지 결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관한 노조원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직원들의 투표에서 총 27명 중 19명이 찬성을 해서 이제 노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방향이 잡혔다라는 것이 오늘 처음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노조의 승리 그리고 이러한 스타벅스의 첫 노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첫 번째로 스타벅스에 왜 노조가 생겼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도 유사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저임금 간호동으로 이 바리스타들이 너무 지쳐 있다는 거죠. 스타벅스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힘들겠죠. 그러니까 간호동으로 시달렸고 진상손님 은대로 정신이 피폐해진 직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 진상손님이란 게 이상한 욕을 많이 한다거나 그리고 이러한 손님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즉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코로나를 겹치면서 많이들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타벅스에서도 시급을 14달러에서 17달러 인상을 약속을 했고 그것만 해도 약 10억 달러를 쓰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지만 여전히 이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결국 지친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10월 뉴스인데 일이 너무 많다라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트럭시를 예고했죠.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스타벅스가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벤트도 많이 하고 프리퀀시 이벤트라든지 너무너무 굿즈 행사를 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월급은 쥐꼬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 열심히 노조 결성을 막으려 했는데 이를 위해서 북미 담당 사장이 7번이나 이 버팔로점을 찾아갔었고요. 하워드 슐츠 아시죠? 스타벅스의 창업자도 직접 이들을 찾아 대화에 나섰으나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좀 나쁜 짓일 수도 있죠. 사측 직원들을 계속 충원을 시킨 거예요. 직원 중에 사측 직원을 늘려가지고 투표를 부결시키려고 애를 썼으나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투표를 부결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자, 요게 그 현장의 모습이라고 해요. 현장 사무실에 이런 여기 스타벅스 유명한 인어인가요? 누구였죠? 이게 팔을 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사무실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현상이 그러면 스타벅스만 일어나고 있나? 그게 아닙니다. 현재 이러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농기구 세계 1위 기업인 디어앤코, 스낵 회사인 몬델레즈, 산업용 트럭 메이커 볼보와 시리얼 제조사 켈로그 등 드라마만 보셔도 알고 계시는 알 법한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노조원들, 저희 정확한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거나 일부러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려 없는 사람들로 그 양을 다 메꾸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직원들의 이제 소중함이 커지니까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힘든 상황을 좀 알아주고 임금을 이럴 때 올려보자 이런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 곳곳 그리고 미국 곳곳에서 지금 현재 발생 중인 상황입니다. 자, 역사상 유례없는 일자리 부족에 이러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역세급 실적에도 노동자 지위는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직접 행동에 나선 거죠. 조금 결은 다른데 미국의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야구리그도 지금 직장 폐쇄에 들어갔죠. 뭐 이유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조금 다른데 이럴 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MLB 선수들이 우리들의 좀 권리를 돈을 좀 더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미국 그 MLB 사무국에서 그럴 바에는 직장 폐쇄를 하겠다면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험난했던 노자 설립사, 노조를 만드는 거 쉽지 않다는 거 한국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미국도 그렇습니다. 맥도날드도 지금 노조가 없는데 그거가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인데 여기도 부당 노동에 항의하는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캘리포니아에서의 이제 맥도날드 직원들이 시위를 했던 거고요. 이거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어떤 편이냐라고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엘리바마 창고, 거기야 뭐 아마존이야 물류가 워낙 중요하니까 창고에서도 창고 노조 투표를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올해 했는데 부결이 됐는데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회사 쪽에서 좀 뒤에서 이걸 부결시키려고 작업을 했다라는 조사가 나오면서 재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왔죠. 그만큼 현재 노조 설립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처럼 서비스업 그리고 식료품 음식점에서의 노조 설립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 어려운 첫 발을 스타벅스가 지금 뗐는데 이러한 노조가 스타벅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노 측은 임금이나 훈련이라든지 직원 확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노조 설립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와 협상을 통해서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고 이때까지 뭐 시간제 근로자가 많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육아휴직 그리고 건강보험 등 풀타임 근로자에 부합하는 혜택들을 좀 달라라는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조가 또 어떤 영향을 또 미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노동자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무인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것도 제가 한 2주 전쯤에 다뤘던 내용인데 아마존과 스타벅스가 협업해서 아마존고라는 서비스를 활용한 스타벅스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죠. 아무런 거 없이 여기에 있는 스벅에 있는 샌드위치 같은 걸 집고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자동 결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존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런 거 역시 직원들이 할 일을 줄여들고 직원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에 또 반면에 이런 건 있습니다. 직원들의 일자리를 더 줄여버린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반대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노조가 스타벅스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좀 더 방향이 바뀔 것인데 앞으로의 노조의 행보, 노조가 미칠 영향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자, 오늘 스타벅스 주가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런 노조 설립 뉴스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살짝 조정되는 0.77% 빠진 정도고요. 뭐 최근에 좀 조정 후에 이렇게 약간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숨 돌린 오미크론 연말 랠리의 변수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미크론의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완전히 무너졌던 미국 증시가 이번 주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난 어제인 8일에도 상승했고요. 그 전에 총 3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조정이 있었네요. 오늘은 3거래일로 조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충격적일 정도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우존스 30은 거의 횡보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7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1.71% 빠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는 약간 조정이 조금 더 크게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상승세가 그래도 전주에 하락세를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보완이 되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미크론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오미크론 외에 어떤 변수가 연말까지 남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자, 결국에는 통화정책, 임금 인플레이션 등이 이슈가 될 것이고 여기 에드워드 모야라는 애널리스트는 I think I'll be choppy rest of the year 해서 연말까지는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연말까지는 오미크론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화이자나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등 제약사들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죠. 백신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변이를 잡는데 기존 백신들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는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요. 결국엔 다음 주에 내놓는 FOMC의 이제 발표들, 이제 회의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14, 15일 정도에 이루어지는 이 회의에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테이퍼링을 속도를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논의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속도를 더 낼 것이라는 페드의 입장과 조금은 다시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 굉장히 맞붙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것이 가장 큰 연말 산타랠리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헝다 그룹이 사실상 디폴트가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피치스, 이제 신평사 피치가 발표를 했는데 22조 대 달러 채권을 연쇄 디폴트가 이루어졌고요. 피치에서는 채권이자 지급에 대해서 헝다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디폴트로 간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결국에 중국 정부 주도하에 체질 개선 가능할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런 중국 뉴스도 약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약간은 좀 적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FOMC의 결과에 비해서는 크게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게 현재 시장의 분석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여전히 요즘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결국 임금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임금에 관련된 인플레이션, 일자리에 대한 안정 여부가 여전히 시장에서는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주가 상승 뉴스나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조금 지엽적이어서 준비를 안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종목적인 내용과 좀 더 분석적인, 거시적인 전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